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이 또라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500달러는 무슨 500달러입니까? 10,000달러를 가야지, 안 그래요? 요거는 제가 내일 아침 영상에 살짝 올려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일론 머스크 관한 기사들을 꽤 많이 보는 편이죠. 저도 일론 머스크 기사는 꽤 관심 있게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유튜버들의 영상을 잘 안 보지만 어쨌든 해외 채널에서 나오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는 꼼꼼히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들으시면서 제 말투나 억양을 보면서 조금은 제 성격을 간파하실 수 있죠. 금을 담보로 잡고 코인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금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그걸 누가 판단을 하죠? 그런 행위들이 싫어서 지금 암호화폐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요새 제가 매일 멤버십 전용 영상을 올립니다. 방금 들었던 내용들은 유튜브에서 할 수 없는 좀 편한 말들, 그런 내용들을 올린 영상이고, 지금 제가 매일 라이브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보는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섞어서 그냥 녹화를 하는 것보다 바로바로 같이 보면서 XRP 비트코인 이외에 업비트를 본다거나, 그리고 다른 코인들, 이더리움, 그리고 뭐 솔라나, 에이타, 이오스, 네오, 체인링크, 폴카닷, 이런 것들도 좀 호재가 뜨면 라이브를 통해서 1시간 정도 매일 이렇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책 영상을 제가 또 멤버십 방에서는 오픈을 합니다. 요 보이시죠? 다가온 미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구원할 파괴적 기술 25가지, 제가 먼저 읽어봤는데 꽤 괜찮더라고요. 내용들이 그 25가지 중에는 물론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 원장도 있고, AI, 그리고 드론도 있고요, 양자 컴퓨팅, 3D 프린팅, 그리고 나노 기술, 꽤 괜찮은 내용들을 잘 예측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바쁘시니까 제가 대신 읽어서 키워드만 쪽쪽 빼서 어려운 말 쉽게 풀이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업로딩을 하겠습니다. 책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괜찮겠죠. 그리고 지금 시장이 좀 괜찮아지면 인문학 책도 몇 권 선정을 해서 책 리뷰 영상을 멤버십 분들에게는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세미나를 또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세미나를 하게 되면 일단은 멤버십 회원분들이 250명에서 300명 정도가 세팅이 되면 장소를 하나 섭외해서 그렇게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그냥 오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혼자 버티기 힘드신 분, 멤버십을 통해서 그 안에서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위로를 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암호화폐, 블록체인,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 요놈들이 과연 어떤 것들인가 궁금하신 분, 비트코인 백서 궁금하신 분, 차트 요것만 알게 되면 불타기 할 일이 없다, 이런 분들 멤버십 참여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8월 2일이죠. 수요일입니다. 덥습니다. 계속 제가 덥다고 하죠. 오늘 기사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패러다임이 전환됐다. 가장 크게 변한 게 레리 핑크의 생각이죠. 블랙록의 CEO. 인양반 생각이 바꿀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1경 4천조 정도를 굴리는 인양반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그만큼 크겠죠. 그 누구도 노할 수 없겠죠. 그게 뭐 바이든이 됐든 자넷 앨런이 됐든 일론 머스크가 됐든 비트TV가 됐든, 그가 뭔가 요구하면 왠지 들어줘야 될 것 같은 인양반의 생각이 바뀌었다. 2023년 드디어 레리 핑크의 오렌지필, 억만장자의 생각. 오렌지필은 비트코인을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되는 과정을 일컫는 이야기입니다. 레리 핑크의 생각이 바뀜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놨죠.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비호감으로 봤는데, 이분의 생각이 바뀜으로써 호감형으로 바뀐 분들이 꽤 많죠. 그리고 지금까지 전통 금융 시스템 경제 하에서 돈을 벌었던 그런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특히 정치인들마저 이제 모든 비아냥거림이 스톱했죠. 레리 핑크가 인정하는데, 네가 뭐라고 비트코인이 $1,000 간다, $10,000 간다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괜히 그런 말 했다가 왕따 당하겠죠. 네가 뭘 알아. 블랙록의 레리핑크도 괜찮다고 했는데 네가 뭔데 비트코인이 그지 같다는 표현을 하니, 이런 말 나오겠죠. 어쨌든 노보그라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블랙록의 CEO 레리핑크가 비트코인을 공개적으로 수용하고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을 때, 그때 흐름이 바뀌었다.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오렌지 알약을 앞으로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다. 굉장히 고민을 하겠죠. 생각을 하겠죠. 왜 레리핑크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건 뭐 우리나라 전통 금융 경제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은행에서, 기관에서, 기업에서 과연 왜 레리핑크의 생각이 바뀌었는지 지금 제 영상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1세대 암호화폐 비트코인, 2세대 암호화폐 이더리움, 제3세대 암호화폐 XRP, 과연 어떤 놈이 어떻게 떡상을 할 건지, 어떻게 쓸 건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그런데 저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더 이상 사치에 투자하지 않는다. 가치에 투자한다. 먹지도 못하는 꽃보다는 실용성을 따진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암호화폐를 이렇게 보시면 그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지금 어린 분들, 10대, 20대 분들이 그들이 10년 뒤, 5년 뒤에 실물의 금을 좋아할까요? 어쨌든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40대, 50대 분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들은 실물의 금을 좋아하시죠? 사랑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건 지금의 어린 분들은 실물의 금보다 디지털 안에서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그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 한 양보다, 금 10량보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5만, 10만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걸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미래에 지금 어린 분들이 경제의 주체가 됐을 때 그들이 선호하는 것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리플은 말했다. 기관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100억 달러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금융기관에서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지키기 위해서, 해킹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돈들이 천문학적이죠. 매해 어떻게 보면 그걸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탄소 기후위기 굉장히 심각할 수 있죠. 항상 그들은 비트코인 채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탄소 정책에 위반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전통 금융 시스템 하에서 배출되는 탄소가 더 심각할까요? 아니면 비트코인 채굴 때문에 나오는 기후위기가 더 심각할까요? 누가 말해도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나오는 그런 탄소 정책들이 심각하죠. 이 블록체인 기술은 그 모든 것들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관, 기업들은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그들이 꼭 지켜야 될 데이터, 정부도 마찬가지죠. 지켜야 될 것들, 노출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런 데이터 지킴이들이 파괴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자넷 앨런이 ISO 20022를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디지털 거래량, 유통, 뭐 뱅킹, 미디어 할 거 없이 거의 170% 상승을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방어막 가지고는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넷 앨런이 ISO 20022를 빨리 채택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그런 비용들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통, 뱅킹, 미디어 모든 부분에서 그 돈들이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100원에 산 거 50원에 사고 1000원에 산 거 200원에 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후위기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디지털 안에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수백 번 스마트폰을 보면서, 컴퓨터를 접하면서, 노트북을 접하면서 내가 진짜 나임을 증명을 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그런 증명이 불안하다. 아직까진 불안하죠. 그래서 수많은 곳들에서 직접 나오길 원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직접 방문하길 원하고 있죠. 완벽하게 디지털 안에서 내가 나임이 증명이 된다면 굳이 나갈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차량의 이동 또한 굉장히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기업들 재택근무가 트렌드화가 되고 있죠.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굳이 실리콘밸리에 출근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도심 안에 있는 주택 가격이 상승할 이유가 별로 없겠죠.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은 지금 이 시대에 인류가 받아들여야 되는 가장 큰 아이템이죠. 잘못 전송된 데이터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직했으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기후위기에 관한 데이터들을 NFT화 하자고 했겠습니까? 가장 위변조가 되지 않아야 될 데이터, 그 누군가 그 데이터를 조작해서는 안 될 데이터, 지금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 기후온난화를 넘어서 이제 기후열대화 시대, 그런 데이터들을 그 누군가가 위변조 해버린다면, 그 데이터를 삭제해버린다면 미래를 예측하기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위변조 되지 않게, 해킹 되지 않게 브래디 갈링하우스가 차라리 그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자, NFT화 하자는 이야기를 한 거죠. 어쨌든 리플은 100억 달러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 2030년까지. 그리고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가 향후 3년 이내에 더 빠른 지불을 가능하게 하는데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 중에 가장 빨리 변화시킬 도구는 역시 거래의 도구다. XRP가 지금 901원이지만 궁뎅이 딱 손가락에 기부스 하시고 버티세요.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오늘 해야 될 얘기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서두에 좀 잔소리를 많이 했죠. 그래서 몇 개를 캡처를 해봤습니다. 웰스파고 재무관리팀에서 XRP가 7개월 이내에 500달러를 갈 거라는 예측을 했네요. 참 또라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만 또라이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웰스파고 재무관리팀에서까지도 미친 것 같습니다. XRP 사지 마세요. 자, 그리고 매일 1162개의 XRP 계정이 새롭게 생성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죠. 1162개만 이제 생성이 되겠습니까? 매일 10만 개 정도씩은 생성이 돼야 되겠죠. 바이낸스 창펑자오 리플 XRP 재상장 이후 XRP 지분이 확대됐다. 거의 비트코인, 이더리움급으로 XRP를 대우하고 있다. 많이 사라는 거겠죠. 바로바로 달러에서 변환이 된다, 그런 말이겠죠. 어쨌든 거래소는 수수료로 먹고 살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인원, 업비트, 빗썸 거래량 중에 XRP는 거의 타의 추정을 불허하죠.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제가 거래소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까? 뭐 그건 아니겠죠. 하지만 약간 이쯤 되면 거래소에서 비트TV에게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 한 번도 연락 온 적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리플 회사 직원이냐 이런 말도 하시던데 그냥 조용히 투자를 하고 있는 소시민입니다. 저도 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따로 전혀 리플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브래드 갈링하우스에게 며칠 전에 카톡이 안 왔습니다. 자, 웃자고 한 말이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비트코인 활성 주소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어디로 옮겨갈까요? 요놈한테 옮겨가겠죠. 이 돈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더 갈 놈, 더 클 놈, 더 성장할 놈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비트코인 활성 주소는 감소하고 매일 생성되는 XRP 계정 개수 같이 놓고 보면 재밌죠. 자, 오늘은 잘 아시겠지만 수요일입니다. 너무 더워요. 제발 좀 밤에 술 드시지 마시고 집에 빨리빨리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승승장구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자, 8월 2일이죠. 수요일입니다. 덥습니다. 계속 제가 덥다고 하죠. 오늘 기사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패러다임이 전환됐다. 가장 크게 변한 게 레리 핑크의 생각이죠. 블랙록의 CEO. 인양반 생각이 바꿀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1경 4천조 정도를 굴리는 인양반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그만큼 크겠죠. 그 누구도 노할 수 없겠죠. 그게 뭐 바이든이 됐든 자넷 앨런이 됐든 일론 머스크가 됐든 비트TV가 됐든 그가 뭔가 요구하면 왠지 들어줘야 될 것 같은 인양반의 생각이 바뀌었다. 2023년 드디어 레리 핑크의 오렌지 필
억만장자의 생각. 오렌지필은 비트코인을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되는 과정을 일컫는 이야기입니다. 레리 핑크의 생각이 바뀜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놨죠.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비호감으로 봤는데 이분의 생각이 바뀜으로써 호감형으로 바뀐 분들이 꽤 많죠. 그리고 지금까지 전통 금융 시스템 경제 하에서 돈을 벌었던 그런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특히 정치인들마저 이제 모든 비아냥거림이 스톱했죠. 레리 핑크가 인정하는데 네가 뭐라고 비트코인이 1000달러 간다, 10,000달러 간다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괜히 그런 말 했다가 왕따 당하겠죠. 네가 뭘 알아? 블랙록의 레리 핑크도 괜찮다고 했는데 네가 뭔데 비트코인이 그지 같다는 표현을 하니? 이런 말 나오겠죠. 어쨌든 노보그라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을 공개적으로 수용하고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을 때 그때 흐름이 바뀌었다.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오렌지 알약을 앞으로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다. 굉장히 고민을 하겠죠. 생각을 하겠죠. 왜 레리 핑크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건 뭐 우리나라 전통 금융 경제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은행에서, 기관에서, 기업에서 과연 왜 레리 핑크의 생각이 바뀌었는지 지금 제 영상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1세대 암호화폐 비트코인, 2세대 암호화폐 이더리움, 제3세대 암호화폐 XRP 과연 어떤 놈이 어떻게 떡상을 할 건지, 어떻게 쓸 건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그런데 저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더 이상 사치에 투자하지 않는다. 가치에 투자한다. 먹지도 못하는 꽃보다는 실용성을 따진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암호화폐를 이렇게 보시면 그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지금 어린 분들, 10대, 20대 분들이 그들이 10년 뒤, 5년 뒤에 실물의 금을 좋아할까요? 어쨌든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40대, 50대 분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들은 실물의 금을 좋아하시죠? 사랑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건 지금의 어린 분들은 실물의 금보다 디지털 안에서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그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 한 양보다, 금 열량보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5만, 10만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걸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미래에 지금 어린 분들이 경제의 주체가 됐을 때 그들이 선호하는 것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리플은 말했다. 기관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100억 달러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금융기관에서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지키기 위해서, 해킹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돈들이 천문학적이죠. 매해 어떻게 보면 그걸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탄소 기후위기 굉장히 심각할 수 있죠. 항상 그들은 비트코인 채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탄소 정책에 위반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전통 금융 시스템 하에서 배출되는 탄소가 더 심각할까요? 아니면 비트코인 채굴 때문에 나오는 기후위기가 더 심각할까요? 누가 말해도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나오는 그런 탄소 정책들이 심각하죠. 이 블록체인 기술은 그 모든 것들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관, 기업들은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그들이 꼭 지켜야 될 데이터, 정부도 마찬가지죠. 지켜야 될 것들, 노출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런 데이터 지킴이들이 파괴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자넷 앨런이 ISO 20022를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디지털 거래량, 유통, 뱅킹, 미디어 할 거 없이 거의 170% 상승을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방어막 가지고는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넷 앨런이 ISO 20022를 빨리 채택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그런 비용들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통, 뱅킹, 미디어 모든 부분에서 그 돈들이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100원에 산 거 50원에 사고 1000원에 산 거 200원에 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후위기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디지털 안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또 수백 번 스마트폰을 보면서 컴퓨터를 접하면서 노트북을 접하면서 내가 진짜 나임을 증명을 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그런 증명이 불안하다. 아직까진 불안하죠. 그래서 수많은 곳들에서 직접 나오길 원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직접 방문하길 원하고 있죠. 완벽하게 디지털 안에서 내가 나임이 증명이 된다면 굳이 나갈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차량의 이동 또한 굉장히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기업들 재택근무가 트렌드화가 되고 있죠.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굳이 실리콘밸리에 출근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도심 안에 있는 주택 가격이 상승할 이유가 별로 없겠죠.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은 지금 이 시대에 인류가 받아들여야 되는 가장 큰 아이템이죠. 잘못 전송된 데이터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직했으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기후위기에 관한 데이터들을 NFT화 하자고 했겠습니까? 가장 위변조가 되지 않아야 될 데이터, 그 누군가 그 데이터를 조작해서는 안 될 데이터. 지금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나고 있는 이상 기후 현상, 기후 온난화를 넘어서 이제 기후 열대화 시대, 그런 데이터들을 그 누군가가 위변조 해버린다면, 그 데이터를 삭제해버린다면 미래를 예측하기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위변조 되지 않게, 해킹 되지 않게 브래디 갈링하우스가 차라리 그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자, NFT화 하자는 이야기를 한 거죠. 어쨌든 리플은 100억 달러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 2030년까지. 그리고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가 향후 3년 이내에 더 빠른 지불을 가능하게 하는데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 중에 가장 빨리 변화시킬 도구는 역시 거래의 도구다. XRP가 지금 901원이지만 궁뎅이 딱 손가락에 기부스 하시고 버티세요.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오늘 해야 될 얘기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서두에 좀 잔소리를 많이 했죠. 그래서 몇 개를 캡처를 해봤습니다. 웰스파고 재무관리팀에서 XRP가 7개월 이내에 500달러를 갈 거라는 예측을 했네요. 참 또라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만 또라이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웰스파고 재무관리팀에서까지도 미친 것 같습니다. XRP 사지 마세요. 자, 그리고 매일 1162개의 XRP 계정이 새롭게 생성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죠. 1162개만 이제 생성이 되겠습니까? 매일 10만 개 정도씩은 생성이 돼야 되겠죠. 바이낸스 창펑자오 리플 XRP 재상장 이후 XRP 지원이 확대됐다. 거의 비트코인 이더리움급으로 XRP를 대우하고 있다. 많이 사라는 거겠죠. 바로바로 달러에서 변환이 된다, 그런 말이겠죠. 어쨌든 거래소는 수수료로 먹고 살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인원, 업비트, 빗썸 거래량 중에 XRP는 거의 타의 추정을 불허하죠.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제가 거래소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까? 뭐 그건 아니겠죠. 하지만 약간 이쯤 되면 거래소에서 비트TV에게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 한 번도 연락 온 적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리플 회사 직원이냐 이런 말도 하시던데 그냥 조용히 투자를 하고 있는 소시민입니다. 저도 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따로 전혀 리플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브래드 갈링하우스에게 며칠 전에 카톡이 안 왔습니다. 자, 웃자고 한 말이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비트코인 활성 주소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어디로 옮겨갈까요? 요놈한테 옮겨가겠죠. 이 돈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더 갈 놈, 더 클 놈, 더 성장할 놈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비트코인 활성 주소는 감소하고 매일 생성되는 XRP 계정 개수 같이 놓고 보면 재밌죠. 자, 오늘은 잘 아시겠지만 수요일입니다. 너무 더워요. 제발 좀 밤에 술 드시지 마시고 집에 빨리빨리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승승장구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